왼쪽이 그동안 대책을 모두 취합한 표고요. 21년 6월 1일 이전 그리고 이후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가격의 상승 요인, 반면 빨간색이 많은 6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매물 감소로 인한 상승 요인이 더 많았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세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싸 보이는, 따라서 수요는 증가하고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다음 21년 6월 1일 이전까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주택자와 법인 그리고 분양권 매물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매물 증가라고 표현은 했지만 서울 포함한 규제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매물을 다 시장에 내놓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주택수를 줄여갈 것이 예상이 되지만 결국 줄이더라도 끝까지 남겨놓을 물건이 어디고 시장에 내놓을 물건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 좋은 입지의 신축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형편이 된다면 굳이 서울에 좋은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서울 외에 그리 입지가 좋지 않은 매물들입니다. 경기도를 봐도 입지 좋은 물건, 예를 들면 과천, 판교, 분당, 광교 이런 비싸고 좋은 매물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다 다르겠지만 각자 범위 안에서 가장 안 좋은 매물들을 팔고 주택수를 줄이거나 이번 기회에 안 좋은 입지를 모두 정리하고 좋은 입지 1주택으로 갈아탈 수요도 분명 많을 거란 생각입니다. 결국 21년 6월 1일 전까지는 입지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 이번 규제가 시행이 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 상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려는 포지션을 변경한 후에 그 이후로는 2주택자랑 3주택자의 양도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시장의 매물들이 줄어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이 수도권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또 한 번 매물이 나오도록 추가 규제를 이어갈지 걱정부터 됩니다. 왜냐하면 21년 6월 1일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의 이 보유세 비중보다는 양도세 타격이 체감상 더 커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편 종부세의 경우에는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추가로 낸 보도자료에서 2019년 기준 전국 인구의 1% 정도밖에 납부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비율은 0.4% 내외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너희들은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종부세 대상이 전국 인구의 1%라고 한다면 50만 명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50만 가구가 아닐까요? 50만 가구면 4인 가구 기준 200만 명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는 하지만 과연 한 가구에 인당 종부세를 각각 대상이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인구 비율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왠지 착시 효과를 유도하는 껴맞추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종부세가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그 예를 왜 굳이 전체 인구 비중 1%로 들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번 실패하고도 이번에도 역시 우리 대책은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잠깐 벗어났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명의 종부세에 비하면 양도세가 워낙 체감상 크기 때문에 21년 6월 1일 이후로는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시장의 매물 감소는 또 한 번 공급의 공백을 더 크게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상 가격이 급락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반면 분양권의 경우는 지방광역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다운계약이 속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등기까지 쳐도 되는 안전한 입지의 분양권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양권이라면 내년 6월 1일 이전에 나왔다가 팔리지 않은 매물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등기까지 가져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세법상 분양권도 주택수가 포함이 되니까 분양권 투자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위기에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반면에 실수요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들과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 예상을 해보고 지금 내 투자 방향을 좀 계획을 해본다면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입지가 좋은 물건이라면 그냥 보유할 경우에는 규제의 큰 칼날은 비껴갈 수 있겠지만 주택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이런 포지션을 바꿔야 한다면 이번 대책이 영향이 미치지 않을 만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물건들로 슬롯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투자를 잘해 오신 분들, 특히
지역별 대장 아파트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역시 투자는 입지구나 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 시장에서 규제라는 이런 변수에도 버티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번 규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로 2년, 3년 이렇게만 계획을 세우게 되면 리스크가 이후에도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7.10 대책 이후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주택수별로 어떻게 달라지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